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공 취업으로 안내해줄 길잡이 두 분 모셨습니다. 차재원 컨설턴트님 그리고 최지현 컨설턴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식사는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끝나고 먹으려고요. 아하, 네. 약간 좀 시간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저도 오기 전에 만둣국 한 그릇 먹고 왔거든요. 든든하시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든든해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네. 배가 고른 상태에서 하면은 뭔가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취업을 준비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끼니 거르시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뭐 준비하느라고 힘들다고 뭐 귀찮다고 안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잘 드셔야 됩니다. 끼니 거르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에 앞서서 오늘의 카더라, 어떤 카더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비사가 준비한 카더라는요, 바로 죄취업은 필수다. 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네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재취업이 필수다? 네. 이거 카더라죠? 이거는 카더라인지 팩트인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 30대 전국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재취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75%가 재취업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75%면 그러면 4명 중 3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셋에 PD님까지 누가 지금 재취업하려고? 저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은 있어요, 재취업. 저는 아닌 걸로. 아니에요? 네네. 전 것 같습니다. 다시 취업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무래도 취업이 요즘 어렵고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때로는 원치 않은 곳으로의 취업을 하신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엔 좀 새롭게 재도약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서 이제 재취업을 희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좀 케바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하, 케바케로 각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재취업을 할 수가 있다. 사실 근데 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뭐 법을 어기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유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카더라는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아주 더 깊이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올드루키, 그들이 온다. 자, 오늘의 주제 올드루키, 그들이 온다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가 약간 단어 자체가 약간 배치돼요. 올드와 루키. 그리고 뭔가 옛 신입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또 앞에 우리 카더라와 어떤 연관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재취업이라는 단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올드, 즉 한 번쯤은 직장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새롭게 도약을 하고자 루키,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올드 루키들의 등장은 몇 년 전부터 집중이 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하, 올드 루키의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신인 개그맨일 때 저는 루키 올드였습니다. 루키 올드. 루키 올드요? 신인인데 네. 약간 좀 올드했어요. 반대로. 네. 신인인데 계속 그런 역할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20대였는데 아이고 젊어 보이네. 마음밖에 안 보여. 막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저는 사실 데뷔 때 박대박 나오셨을 때 경력 한 5년 차 개그맨이신 줄 알았어요. 신인이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좀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런 올드루키들이 이 재취업을 많이 좀 하게 됐는지 늘어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올드루키는 예전부터 존재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심화되고 많이 등장하게 된 건 여러 기업들의 수시 채용 시기와 좀 맞물렸다라는 그런 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사 그리고 뭐 LG전자의 계열사들, LG그룹의 계열사들 이런 곳들에 채용해서 수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공채가 있을 때는 주로 3, 4월 달 그리고 9월, 10월 달에 채용이 많을 때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지원을 놓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시로 채용을 하게 되면 5월에도 9월에도
12월에도 채용 기회는 있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만 더 틈틈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희망하는 분야에서 채용 기회가 나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씩 신입 채용에서의 수시 채용 이게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현대자동차와 LG전자는 올드하다?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오해하시는 네. 아, 그거랑 다른 네, 얘기죠. 이게 바로 카더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조금 더 옛날로 좀 거슬러 더 올라가면은 옛날로. 네, 한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 사실 취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계속 어렵긴 했는데 그때 계약직이나 뭐 이렇게 정규직으로 잘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쌓아가지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이직은 아니고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려는 그때는 이제 중고 신입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예, 같은 뜻이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있다가 지금 우리 차쌤 얘기하신 것처럼 좀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수시 채용이나 이런 문화들이. 그럼 이제 올드 루키를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 이유는 뭘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이전 직장에서 대인관계적으로 팀 문화라든지 특정 상사와의 관계가 좀 어색했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적성 그리고 연봉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신입으로 들어갔던 그 회사가 내가 원치 않았던 곳이지만 취업을 해야 되니까 다녔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더 나이가 들고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무 경험은 쌓여가고 있는데 그 일한 노동의 대가만큼 연봉을 못 받으면 거기에 또는 또 괴리감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올드루키가 점차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대우를 한다? 그러면 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아하, 어떻습니까? 저는 좀 구분을 해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재적 가치,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싶다, 일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산업 전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에서 좀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들어갔는데 왜 나가려고 하냐 되묻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외재적 가치는 이제 임금이나 근로복지나 이런 문화 환경,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외재적 가치 때문에 많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실제로 제가 그 대학원생인데 일단 그 신입으로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한 어떤 그런 공부라든지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대우가 너무 약하고 하는 일이 뭐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올드 루키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올드 루키 하면 연령대가 궁금하거든요. 올드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루키한 건가요?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이것도. 따라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남성 구직자분들의 경우는 뭐 군대 갔다 오고 학교 생활하고 휴학하고 이런저런 것 따지면 사실 20대 후반부에 주로 이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저연차인 1, 2년, 많게는 3년까지 재직을 한다고 쳤을 땐 주로 사원 주임급 때 올드 루키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는 30대 초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성 구직자분들의 경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더 높으신 연령대도 있나요? 사실 대리직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경력 이직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원과 주임급처럼 입사한 지 한 3년 미만의 경우는 실무 역량의 전문성이 쌓였다기보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조직의 이해도를 갖추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대리급 이상인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력직으로의 이직을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게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강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한 5년 이상 하신 경우는 아무래도 공기업으로의 취업 이렇게 뭔가 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분들은 뭐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한번 노려보자 이러면서 좀 공기업으로의 신입 지원 이렇게 노리는 경우들도 있죠. 또 이런 여러 기업들 중에 올드 루키가 그래도 좀 많은 분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기업이 많은 부층을 차지하고 있고 또 금융권들도요.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경우는 이제 금융권에 지원하는 재수 3수생들도 계시죠. 근데 그 금융권은 좀 줄이고 있잖아요. 줄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고객 대응 응대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수출입 무역 관련 회사의 재직 경험을 살려서 기업 금융의 외환 업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일들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올드 루키들이 이제 기업에
갈 텐데 이들을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시선은 아무래도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것도 항상 이제 이렇게 양립하네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네. 분들은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그런데요. SK텔레콤의 경우는 확실히 근무 경험이 있는 이런 올드루키 분들이 아무래도 근무 역량,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쌓기에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좋은 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화 계열 관계자분께서는 한화그룹에서는 아무래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그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스펙이라든지 학교, 학점 이런 것보단 확실히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 역량이 있는 업무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뭐 금융권에 관련된 인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애매하게 또 이 중고 신입이신 분들이 또 오는 또 단점들도 있거든요. 근무 경험이 한 2, 3년 혹은 1, 2년 미만인 분들이 적게 근무 경험을 쌓고 왔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이 근무 경험을 쌓은 걸 토대로 본인의 어떤 자소서나 면접 답변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내가 길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사 담당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근무 경험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렇죠. 전문성이라니 하면서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그렇죠.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기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거는 뭐 경력도 아니고 애매하고 왜 1, 2년 만에 왜 왔지? 혹시 조금 딸려서 왔나?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부적응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애매하네, 1, 2년은.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또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도 있지만 뭐 긍정은 아니고 그렇게 부정도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본다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업무 배치 이렇게 직무를 배정할 때 예전의 업무를 좀 참고해서 배정을 하겠다. 평가 자체를 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역량 평가를 하는데요. 자소서 평가나 이제 면접 평가를 할 때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유추하게 되는데 그런 역량을 추론하는 근거로 참고하는 정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반응이 역시 좀 다양하네요. 그런다면 이제 일단 이게 올드 루키로 지원을 했을 때 기업에 이 다시 재취업할 확률은 높습니까? 사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카더라 통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S그룹 계열사는 나이가 많은 분이 유리하다. L그룹 계열사는 나이가 어린 분이 유리하다. 뭐 그런 카더라가 있을 만큼 한때는 유행이 돌았지만 최근의 경우는 저는 제 주변에 만난 학생분들이나 학교 기관 특강에서 만난 학생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면접 전형 직전까지는 그래도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면접 전형 안에서는 면접 역량이라든지 지원자가 퇴사를 하고 이렇게 재지원을 하는 그런 답변의 논리 면에서 좀 부족할 경우에는 뭐 근무 경험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드루키라 하더라도 면접에 떨어질 확률도 존재해서 면접 전까지는 높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좀 오리무중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하는 바인데요. 일단 근무 기간에 좀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에 좀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바빠서 사실 그런 준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경력이나 이런 업무 내용을 가지고 면접까지 올라갔는데 가서 실제로 직무 담당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은 대답을 잘 못하거나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잘 표현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더 감점 요인이 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경험이 있다 그랬는데 왜 이것도 좀 버벅버벅대요? 이 친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뭐 업무 내용 질문을 하면 사실 1, 2년 차에서 얼마나 많이 그거를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지 않거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요. 사실 그런 올드루키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교육 훈련을 좀 짧게 하고 바로 실무에 투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데 좀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취업할 때 이 올드 루키만 했는데 방법이 있을 텐데 신입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은 기존에 그 근무하는 재직하는 그 회사가 속한 분야에 동종업계로 지원을 할 때 같은 분야로 지원을 할 때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대개 그런 곳에 지원하실 때 올드루키 분들이 직무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적극적인 강점을 어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선 이 친구 면접 때 한번 직무 전문성을 한번 검증해 봐야겠다 하면서 용어라든지 업계 현황 혹은 실제 수행했던 업무의 결과들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묻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했던 업무를 좀 포트폴리오 정리하듯이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관련 분야가 아닌 쪽,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식품업계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되면 완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자체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우리 업을 모르고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옮기게 된 새로운 산업, 우리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폭넓게 묻는 경향들도 있는 편이죠. 내가 이제 그 전에 업무를 했던데 약간 좀 이해도가 좀 떨어졌으면 아예 재취업이라고 하지 말고 신입으로 그냥 공격을 하는 게 낫겠네, 그럴 경우.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공백기가 또 한 1, 2년 생깁니다. 그럼 뭐 했냐? 예, 그동안 뭐 했냐? 영화 화차 같은 거죠. 지난 1, 2년의 행방에 묘연하면 헷갈리니까. 그거 다 꼬집어내네요. 어떻습니까? 일단 동종업계로 이제 가게 된다면은 우리 차쌤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에서 갔다 오는 건 좀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경쟁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동향도 좀 듣고 네, 실제로 업무 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정도면 산업 스파이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기밀은 좀 기밀은 윤리적으로 지키는 선에서 한다면 동일한 직무 그리고 동일한 업종에서 한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좀 업무 성과 위주로 또 직무 내용 위주로 이렇게 좀 잘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시게 되면 좀 의심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 부적응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산업이 다른데 이쪽으로 왜 왔냐 이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다면 좀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이 올드루키들은 그 이전에 회사 경력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이력서상에서 경력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 기술서를 적을 때는 일단 근무했던 업무 내용과 성과 그리고 빈도와 횟수까지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 신입사원분들은 이제 뭐 대외 활동했어요, 공모전에서 수상했어요 정도가 본인의 대표적인 어떤 타이틀이면 아무래도 올드루키 분들은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해야 되니까 이력서상에서는 어필하는 게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자기소개서랑 면접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얘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정보를 남발하면 이게 본인이 묻는 문항에 대한 답이 아닌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는 글이 되어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지원 동기를 이제 적어야 되는데 본인의 강점인 데이터 해석력 요거를 짧게 강조하고 업무 내용만 살짝 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걸 다 설명을 하면 이제 좀 전체적인 묻는 말에 대한 답이 아니면서 감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지난달에 그쪽 부장님이랑 뭐 회식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위주알, 고주알 다 쓰면 뭐 하는 친구인가 할 수도 있겠네요. 딱 일목요연하게 묻는 말에 네, 맞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대답을 하시고요. 최지연 우리 컨설턴트님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블라인드 채용하는 곳에서는 회사명까지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명을 밝히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직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요즘에 이제 채용 트렌드가 직무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일을 했다고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난감한 그런 정도가 돼요. 실제로 꼬리 질문을 통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보조 업무를 한 건데 좀 성과를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옮기는 거잖아요, 소속을. 그럴 때 불만 사항이나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좀 언급하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조직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좀 뭐 적응성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좀 다양한 면에서 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요. 좀 부정적인 내용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또 솔직해도 안 좋습니다. 아무리 나 부장님이랑 싸워서 나왔어요. 뭐 이런 거는 굳이. 네. 그렇더라 설령 그렇다 한들 그런 얘기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류에서 언급하지 마시고 면접에서 좀 디펜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껴둬야 되네. 네. 다 풀지 말고. 네. 왜 퇴사했어요? 이렇게 면접에서 물어보면 그때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뭐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올드루키들이 이제 면접까지 갔어요. 어떻게 이제 잘해가지고 면접까지 갔으면
올드루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접 질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습니까? 뭐 면접 질문은 사실 다양합니다. 사실 개인마다 다양하지만 공통된 어떤 고전 문학 같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왜 굳이 기존 직장에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을 뒤로 한 채 우리 회사에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가? 우리 경력 지원도 있는데 왜 신입 지원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기존 직장에서 혹시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혹은 뭐 본인에게 있어서 우리 회사를 처음부터 즉 신입 사원으로 지원을 할 때 남들처럼 똑같이 신입으로 지원을 하지 왜 기존 직장을 뒤로 한 채 뒤늦게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야기. 아하, 일단 뭐 안 좋은 반찬부터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대화가 오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아, 그런 질문도 진짜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왜 이거- 굳이? 우리 회사로 그럼 처음 오지. 왜 거기 왜 갔다 왔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류의 질문들에 지나치게 솔직하게 대응을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이를테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우리 회사로 첫 직장을 삼지 왜 이렇게 늦게 지원을 하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는 첫 취업은 지원을 고려 안 한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취업을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나의 지원을 조금은 낮춰서 첫 번째 직장을 조금은 지원의 의지 자체를 좀 낮추어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더 늦기 전에 내가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조금 띄워줘야 되네요. 네네. 네, 좀 띄워줘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 질문과 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좀 대답을 하는 게 좋다. 우리 최지영 컨설턴트님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일단 무슨 일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하니까요. 일단 그 직무 내용 그리고 성과, 프로젝트명 이런 것들은 좀 상세히 얘기를 해주고 또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성과라고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상사들의 어떤 평가나 동료의 평가는 어땠느냐라는 질문들이 또 궁금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면은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 이런 거죠. 요즘에 또 회사에서 보는 게 리질리언스잖아요. 그래서 회복력이라든지 좀 적응, 얼마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려웠냐라는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깜냥이라고 할까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감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에다 그렇게 했었냐라는 질문을 과거형으로 물어야지 미래지향적으로 잘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또 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앞으로 그 적응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런 사람 없죠. 그렇죠. 글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경험들, 이전에 근무하시면서 어려웠던 게 뭐였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경험 위주로 묻는 것도 이런 올드루키 분들만의 전용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죠. 미래지향적으로 대답한다는 곧 또 나갈 겁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과거에 위주로 과거형으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뭐 물론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많이 풀기보다는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프로젝트 명이라든지 직무 내용 간략하게 기관과 내용과 어떤 자기의 기여 부분, 그다음에 능력을 키워드로 해서 정리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과 같은 경우에 나의 기여한 성과여야지 팀장이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의 성과를 가지고 내 성과처럼 하면 안 되고 또 부풀려서도 안 되고요. 딱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얘기하시고요. 칭찬받거나 이런 피드백도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 그다음에 고가 평가 내용, 긍정적인 거 주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거는 사실 극복한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어려운 거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좀 상황이나 조건이 좀 어려웠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했던 사례들을 잘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올드 루키들이 이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이제 건전한 경쟁, 그리고 건강한 경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취준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는 우리 취준생과 올드 루키 각각에게 힘이 되는 좀 조언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올드루키 분들께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면접 때 간혹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부서의 팀장님이나 후배, 동료분들이 우리 회사 면접 보러 온 거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이 어쩌면 가장 그 요즘 말로 뼈를 맞는 그런 질문의 형태일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본인의 어떤 상황에만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본인이 실제 하고 있는 업무에도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업무와 취업 준비를 좀 이게 약간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좀 균형 잡히게 대비를 해서 주중에는 좀 업무에 집중해 주시면서
주말에는 본인의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취업 준비를 병행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좀 경쟁력 있는 취업 준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입분들의 경우는 올드루키 분들이 다 취업을 독차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본인들에게도 좋은 기회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뒤처지지 않는 본인의 페이스에 맞는 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신입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잖아요. 올드루키가 늘어난다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취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입들은 이제 그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 됐는데 왜 굳이 또 그걸 관두고 또 이렇게 나와 경쟁을 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경쟁이다. 거기 휘둘리지 말고 네, 맞습니다. 내가 준비한 거 꾸준히 계속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올드 루키들을 이제 제 가족이나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이제 미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단 그 자신이 생각을 할 때 내 커리어적인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여기에서 버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게 좋은지를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서 내가 지금 정말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 때문에 버티고 있어야 되나라고 고민이 된다면 과감하게 나오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경력이나 역량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서 나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입들은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패기와 열정이에요. 그때만큼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의 열정을 가지고 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드루키가 있지만 다 뭐 경쟁에서 밀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경쟁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고 환경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게 직무 공부인 것 같아요. 산업 공부와 그걸 열심히 하셔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정말 그 회사에서 소규모 회사에서 가족같이 지냈어요. 가족같이 지내고 그냥 의리로 그냥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회사로 난 가고 싶어. 근데 여기는 가족같이 지냈어. 이럴 때는 어떤 결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도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이 친구 이거 뒤통수 치고 나가네 이렇게 생각. 진짜 가족은 이해해 진짜 줍니다. 가족.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통수라 오대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응원해 주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